8월 2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카트만두는 럭다운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새소리로 잠을 깼습니다. 지금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안 들리고 카트만두가 지금 너무 고요합니다. 어제도 19일 날도 확진자 많이 떴어요. 많이 떴는데 일단은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럭다운을 들어가니까 이제 좀 잦아들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뭐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일주일 동안 럭다운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람들은 일주일 안 풀린다고 더 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브리핑, 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는 전문가들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강화 요구하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우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어디인지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그럼 먼저 8월 19일 수요일 코로나 브리핑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네팔에서 681명이 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늘었죠.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28,938명 됐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안에는 총 159명 떴습니다. 계속 지금 그 100명 위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주말까지는 갈 거예요. 그 카트만두 계곡을 막은 날로부터 한 7일 정도, 이 정도는 지금 계속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갈 것 같고요.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3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7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는 2,558명입니다. 2,558명이고요. 여기서 활성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럭다운 들어간 거고요. 아마 이게 한 3,000까지는 쭉 갈 겁니다. 3,000까지는 이번 주까지 쭉 가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카트만두 계곡을 막은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뒤 한 27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일주일이 더 흐르면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럭다운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사러 나가는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7시 이전이에요. 새벽 일찍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을 가시겠다 그러면은 7시 이전에 다녀오는 거는 허용을 한다고 경찰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뭐 식료품 사러 나갈 일이 있으시면 일찍 다녀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아직 뭐 나가게 해준다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뭘 사게 되면은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망자 6명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 6명이 더 나와서 120명이 됐습니다. 한 명은 남자 카트만두, 그리고 한 명은 여자 박타푸르, 한 명은 남자 바르디아 디스트릭트, 한 명은 여자 모랑 디스트릭트, 또 한 명은 순사리 디스트릭트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여자분 치투안입니다. 네, 이제 그 나이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지역하고 그 숫자만 이렇게 체킹이 되더라고요. 뭐 이것도 아마 뭐 그 사망자 하게 되면 되게 언론들이 막 추적을 했었어요. 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고 며칠 날 병원에 입원했고 막 그런 것을 완전 생중계하듯이 했었는데 요즘 좀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좀 더 이제 좀 언론이 좀 담담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완치자는 120명 나왔네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17,700명이 지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근데 17,700명 중에서도 다시 재확진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소식은 네팔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됩니다. 회복률은 그래서 71.2%입니다. 이게 그 럭다운 풀기 전에 72%까지 갔었잖아요. 럭다운 풀고 나서 지금 10% 까먹은 거예요. 회복률이 많이 까먹은 거예요. 다시 이제 럭다운이 들어갔는데 다시 72%가 되려면은 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그 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미 더 많이 커뮤니티 감염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집중 치료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555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11,118명입니다. 집중 치료 인원이 여기 11,118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다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팔이. 무증상주라든지 아니면은 증상이 좀 가벼운 사람은 집에다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병상이 없어요. 격리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분을 좀 남겨야 되잖아요. 급한 환자가 오면은 거기 입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좀 병상은 항상 좀 넉넉하게 비워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카트만두에서 계속 병상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역소 인원은 13,571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PCR 테스트는요 11,522건 실행해서 지금 현재 네팔 토탈 55만 4,388건, 네, 55만 건 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8월 20일부터 지금 카트만두는 럭다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 안 되고요. 사람도 안 됩니다. 이전에 있던 거 다 폐기되고요. 새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차량 통행 안 되고 비상 차량이라든지 물자 운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유 그리고 식료품 그리고 야채 이런 데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한 5시부터 열 것 같아요. 5시부터 7시까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의약품도 살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경찰 그 긴급번호가 있고요. 경찰 긴급번호가 100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앰뷸런스 번호도 있습니다. 앰뷸런스 번호가 103인가 13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부르면 앰뷸런스가 옵니다. 앰뷸런스 단체가 있어서 급한 일 있으시면은 앰뷸런스 콜 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산사태가 또 많이 났어요. 또 산사태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네요. 꺼일라리에서 수요일에 수드러 뻗침 프로빈스입니다. 수드러 뻗침 꺼일라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6명은 아참 디스트릭트에서 사망했으며 바장 디스트릭트와 바주라 디스트릭트에서도 각각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섭다리 디스트릭트 소식입니다. 섭다리 디스트릭트는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령을 15일 더 연장시켰습니다. 네, 뭐 카트만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네, 바글룽으로 가겠습니다. 바글룽 상공회의소는 코비드-19의 증가하는 위험을 인용하며 일주일 동안 바글룽 바글룽 시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들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이 바글룽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 게 아니고요. 상인연합회 상공회의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시장을 닫았습니다. 좀 드문 일이죠.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바글룽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포카라도 이미 그 봉쇄령 들어갔죠. 포카라에서 바글룽까지 차로 바글룽 고속도로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뭐 지금은 도로가 끊겨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끊겼는데 이어졌다는 소식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수르켓에서 들어온 소식이네요. 수르켓 디스트릭트 깔리곳 지역 나하리나트 마을에서 산사태로 4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계속 실종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사태 많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이 단신은 좀 카트만두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 지금 모든 정부 서비스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닫았는데 은행은 지금 부분적으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직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점을 개설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카트만두 계곡에서 은행이 몇 개의 지점을 열 것인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각 은행은 카트만두 밸리에 최대 8개의 지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5개, 박타프로 디스트릭트에 1개, 랄리프루 디스트릭트에 2개 지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거래하고 계신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나빌뱅크 뭐 될 수도 있고 뭐 에베레스트 뱅크 될 수도 있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랄리프로 사시는 분은 랄리프로에 2개밖에 계산을 못 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을 갈 일이 있다. 뭐 그렇게 바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먼저 연락해 보시고 가시고요. ATM은 다 엽니다. ATM은 여는데 지난번 4일 전인가요? 그 보건부 그 브리핑하는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ATM에서 돈을 뽑고 나서 그 세니타이저로 소독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뭐 근거가 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래서 ATM 기기가 은행에서 소독을 하는데 워낙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손으로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ATM 기기에서 돈을 뽑고 난 다음에 꼭 손을 씻어라. 손 씻는 게 아니라 세니타이저 바로 해라. 바로 하면 그게 99.9%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돈을 뽑고 나서 ATM 기에서 돈을 뽑고 나서 세니타이저로 손을 좀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옆에 있는 그 ATM 기에는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은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시내에 있는 ATM 기에는 세니타이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은행 옆에 있는 ATM 기를 가서 돈을 뽑고 거기서 세니타이저로 손을 소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과 네팔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와 전국의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2,887명이 집에서 격리되어 있고 6,752명만 기관에서 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는 1,000개 이상의 활성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5개 적색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구역은 모랑 디스트릭트, 마오따리 디스트릭트, 퍼르샤 디스트릭트, 라오타하 디스트릭트입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중환자실에 있는 118명 중 52명이 카트만두, 바그마티 프로빈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는 8명 또한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스트, 추적 및 격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격리 침대를 늘리고 접촉 추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더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주어진 락다운 기간을 정부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방역 및 격리시설 설치, 병상 증대, 의료인 교육, 검사 확대 등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그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보건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한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그 7월 22일 날 해제됐던 럭다운, 그게 3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근 뭐 한 120일간 럭다운이 됐었는데요. 이 기간에 정부가 이런 것을 안 한 겁니다. 격리배도 늘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뭐죠? 잠시만요. 눈에 이렇게 안 들어오죠. 예, 시설, 격리시설 확대 안 했죠. 그리고 의료인 교육 잘 안 시켰죠. 검사 확대 안 시켰죠. 7월 22일 날 그때 럭다운 풀 때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3,000건, 4,000건씩 검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3,000건, 4,000건 검사하니까 그때 당시 당연히 그 확진자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데이터를 갖고 봐라, 우리 지금 잡혔다 하면서 그때 럭다운을 풀었거든요. 3,000건, 4,000건 해갖고 어떻게 그 실수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태가 됐잖아요. 하루에 막 1,000명 뜨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문을 닫은 건데, 정부가 그렇게 좀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오판이에요. 이거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청문회 같은 거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럭다운이 이제 그 8월 20일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이 일주일 동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팔에 주어진 마지막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헛되이 보내고 다시 또 럭다운 해제시키면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우는 학교. 네, 저도 이거 신기해 갖고 봤습니다. 제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꺼날리 프로빈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장 디스트릭트 사이팔의 학교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없고 야차르쿤바 채집이 금지된 이후 4월 16일부터 수업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등록률은 작년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코로나 감염 공포로 인해 4월 첫째 주 이후로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학교는 원래 짜이트 달부터 싸운 달 5달 동안 원래 폐쇄가 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야사르쿤바를 모으기 위해 학교를 닫은 후 학교 등록은 7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전국의 교육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딴 오지 사이팔의 학교는 되레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사이팔에는 위험이 없다며 부모들이 학교를 다시 열도록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나라 바하두르 다미 마을 지자체 교육부장은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일이 많을 때만 현지인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이팔 지역은 코로나 감염이 없으며 교실 운영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교사 단 바하두르 비스타 씨는 락다운 때문에 올해는 야사르쿤바 따기를 멈췄기 때문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야사르쿤바를 채취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마을 지자체 밖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이곳으로 들어와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등록률이 증가했다고 교육부서장인 다미 씨가 말했습니다. 유학 중인 사람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올해는 전보다 15%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올해 학생들의 출석률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이팔에는 3개의 중등학교, 5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2개의 사립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총 1347명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야사르쿤바를 모으고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이곳의 학생들은 항상 전체 교육일수를 채우지 않고 시험을 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해에는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모든 교육과정 수업 일수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히말라얀 동층하초 야사르쿤바를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정부에서 채취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안내 화면 있죠. 거기에 아침 조회하는 사진을 거기 배경으로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워낙 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왔다 갔다 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문을 열었답니다. 학교가 문을 열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예년 같으면은 야사르쿤바 따로 다 학생들이 4월 달부터 4, 5, 6 이렇게 갔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3월하고 4월은 눈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갖고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원래 5개월 정도를 문을 닫는 학교예요. 닫고 7월 달에 이제 비가 오는 이 시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야사르쿤바를 못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4월 달에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데 코로나가 오긴 왔는데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마을은 뭐 사람도 나다니지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아니 우리 마을은 여기 우리끼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공부할게 하고 결정해갖고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월 달부터 4, 5, 6, 7 지금 4개월 동안 수업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대려 이 사이팔 이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야사르 금바 채취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도 잘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보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신기해요. 그 지금 77개 디스트릭트가 다 지금 그 뭐 코로나 감염이 있었는데 물론 뭐 지역별로 안 된 지역도 많이 사실은 있어요. 무스탕하고 머낭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가 한 명이에요. 딱 둘이에요. 무스탕에 한 명, 머낭에 한 명. 이 사람도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 사람 치료 끝나갖고 지금 없어요. 무스탕하고 머낭은. 사실은 무스탕하고 머낭은 지금 사람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거기는 정상 활동을 해도 돼요. 근데 뭐 지금 무스탕 가는 길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니에서 좀솜 가는 길이 끊어졌다고. 칼리간다키 강 옆에 길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람도 못 가고 비행기도 지금 막혔고. 그래서 지금 그냥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한 2,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무스탕이나 이런 데는 그냥 그들끼리 지금 살고 있고요. 거기 외국인도 없죠. 하니까. 하여튼 뭐 저는 오늘 제가 좀 많이 웃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럭다운이 들어가서. 너무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물론 저기 뭐 경제 사정은 나빠지겠죠. 근데 뭐 사람이 꼭 뭐 경제 이거 하나만 보고 사나요? 그냥 여기 안에서 집사람이랑 저랑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소식 이렇게 하고요. 그 8월 20일 오늘부터 그 일주일간 일단 락다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네팔 친구들도 다 뭐 2주, 3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저는 더 이제 오늘부터 더 안정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방송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지금 이제 오늘부터 더 공부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미뤄놨던 네팔어 공부도 좀 하고 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TV는 매일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소식이 궁금하실 때 항상 자TV를 클릭해 주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자동으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시고 구독 옆에 전체 알림 그 종 모양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대 되면은 띡띡 울릴 겁니다. 그때 자TV 그 실시간 그 방송 제가 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실시간 방송이죠. 저도 같이 들어와서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그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답글 달아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